시험 보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 1번 문제는 우리가 전형적인 그 간접 손실 보상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게 이제 2018도 둘둘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정도로 잠업사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간접 손실 보상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기초가 된 문제는 99-27231. 이게 뭐예요?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수수료죠? 위탁판매권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쟁송의 형태로 해서 쟁송의 형태와 그 다음에 플러스 소송 그 쟁송 형태가 관련된 요거에서는 2014-2310. 대체로 이제 여기 2018도 둘둘치 여기에 이제 거의 수렴이 돼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했던 게 간접 손실보상 규정의 흠결, 그쵸?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달려보면은 사실은 간접 손실보상에서 이거는 전에 한번 풀어봤고, 그래서 요거랑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네 가지 정도 쟁점이면은 거의 간접 손실보상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쟁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나오면은요, 대권 소정 어용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채점하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가 간접 손실보상의 쉽게 간접 손실보상의 유형으로 해서 간접 손실보상의 유형, 이게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 칙에 있거든요. 칙에서 설마 이거를 써보라고 할까? 그쵸? 써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써보라 그러면 은근 어려워요. 이게 대권소정 어용은 생각나죠. 근데 그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잖아. 제대로 맞춘 사람 답안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아까 보니까 내가 이거 내라 그래야겠어. 유형으로 내라. 간접 손실보상 우리 출제위원분 만나면, 그쵸? 오늘 점심 식사 우리 교수들하고 식사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어떤 손실보상 쟁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대응 전략. 이게 이제 강론적 측면인데요. 총론적 측면들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학설 판례 문학 판검으로 풀면 되고, 이게 강론의 쟁점은 이게 논리적인 쟁점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의의 취지는 항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근거 이거 항상 들어가죠. 근거 쓸 때 항상 써야 될 게 손실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 법적 근거가 있죠. 토지에 대한 거, 지정물에 대한 거, 권리에 대한 거, 그쵸? 70조 75조, 그쵸? 그 다음에 77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법률의 근거고, 그 다음에 령 내지는, 영은 보통 요건 같은 거 판단하는 게 있고, 칙 몇 조, 그쵸? 영손실보상 45조, 예를 들자면, 칙, 사실상 사도, 그런 거, 규정들, 그쵸?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이게 이제 규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 그 다음에 해당 이 판례 쟁점 쓰고, 그 다음에 소결. 이게 전형적인 뭐 보상 강론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거 빼먹으면 안 돼. 헌법 제23조 3항 이거 빼먹지 말고, 의칙은 이렇게 쓸 때요. 의칙은 뭐 법적 성질 같은 거 쓸 때, 그쵸? 그럴 때 요거는 빼먹지 말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에 이제 구체적인 규정들 언급해주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 관련된 근거들 언급해주고, 그렇죠? 강론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 오늘 간접손실보상에서 간접손실보상 개념, 그렇죠? 공익사업 시행주구밖에 재산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기존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보상에 대해서 이게 물리적, 기술적 손실, 소음, 진동, 수고갈, 전파장애. 이거 우리가 간접침해라는 표현을 썼죠. 간접침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영농, 그쵸? 이게 이제 주로 이게 간접 손실 보상이라고 썼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2018도 227 잠업사 227 잠업사 판결로 인해서 이게 그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잠업사의 영업 손실이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묶어가지고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잠업사의 영업 손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묶어가지고 이게 손실보상의 제척기간 안에 들어오면은 손실보상하고, 손실보상 제척기간이 경과했지만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한다. 왜냐면 이게 손해배상이고 이게 손해배상이고 이게 손실보상이거든. 그쵸? 요런 법리가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 이 판례가 바로 2018도 227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간접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보면, 자, 이게 사후보상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원인의 행위가 이제 간접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재산권 보상에서 어떤 직접적인 보상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생활보상의 해박이라는 점에서 일부 생활보상의 성격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판례 여기서 이게 공법상 권리다. 2010-23210에서 이게 공법상 권리로서 이게 손실보상 제척기간 안에 있는 것만 공법상 권리예요. 그렇죠? 이거로서 쟁송의 형태는 뭐다?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이렇게 이거 판례가 판시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추는데, 자, 간접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유형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자, 이게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물리적 실손실, 사회적 경제 손실을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규칙 제59조부터 65조를 설명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순간적인 여러분의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시험은 이 명확하게 근거가 딱 있는 걸 가지고 써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학문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쓰신 분들도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 채점 내가 답안지 보니까 이걸로 쓰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그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간접손실보상의 유형을 어떻게 돼요? 대건, 소작, 어영농으로, 그렇죠? 대건, 소작, 어영농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다가 이게 떠올랐다 하더라도 답은 이렇게 쓰는 게, 그렇죠? 이게 안전빵입니다. 안전하게 쓴다 그러면 이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구분에 의해서 논리를 펼친 거고, 실제 유형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시험 답안지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막상 이거를 정확하게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내가 있으면은 보너스 내가 5만 원 주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대건, 소작, 어영을 정확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쓴 사람이 없어요. 그냥 타이틀은 알아. 근데 그 안에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시도록 하고요. 자, 불복시 판례 여기 적어주고, 공권이냐 사건이냐. 과거에 그걸 이제 사건으로 논의한 것들도 있었어요. 과거의 판례들은. 근데 이제 2010년도 넘어오면서 최근 판례들은 전부 공권으로 판시하고 있고, 이거에서도 2018도 227 여기서도 공권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돈 달라는 거니까 취소소송 말고, 잘못된 제기에 대해 취소 말고 뭘로 다퉈야 된다? 보증소로 다퉈야 된다. 여기서 소송의 형태는 결국은 보증소죠. 보증소입니다. 보증소로 다툰다. 민사소송은 부정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의 형태는 2018도 227 보증소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죠. 5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한 경우에는, 그렇죠? 잘못된 제기를 해서 여기까지 딱 보면은 이거 취소소송으로 제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제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 청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행정소송만 언급하고 있고, 여기서는 딱 찍어가지고 뭐다? 보증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관련된 그 보증소 판례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손실보상의 요건은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랬는데 특히 간접손실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손실 발생의 예견 가능성, 손실 범위의 특정성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헌법 제23조 3항의 내용에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판례는. 자, 그래서 간접손실보상 요건으로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바뀌면서 그 다음에 손실 발생의 예견 가능성, 손실 범위의 특정성 이거 언급해주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특별한 희생과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72조부터 79조 제2항부터 대건소적 어영농 시행규칙 59조 65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사안에서 사업 시행지 밖에 A조합에 대한 인적 범위가 특정되고 침해 정도에 대해서 이거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상 규정이 명확치 않다. 그렇죠. 보상 규정이 명확치 않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상 규정 결여에 관련된 그런 논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수험생분들은 이거를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 논의로 적은 분들도 계는데 이게 그 유해영 박사님도 이게 뭐 내용적으로는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다고 보고 있는데 이 학설은 이게 이제 독일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독일에서 넘어온 거니까 답안을 쓰실 때는 독일에서 넘어온 보상 규정, 간접손실 보상의 보상 규정 결여 논의로 쓰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보상 부정설, 유추적용설, 헌법 제23조 3항의 직접 이게 또 거의 비슷하잖아 내용이 그렇죠? 평등 원칙 및 재산권 보상 근거설, 수용적 침해 이론, 손해배상설, 판례는 헌법 제23조 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특법 및 관계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유추적용설 관점이 있습니다. 유추적용설. 사실 뭐 헌법 제23조 3항의 그 효력 논의에 관해서도 직접 효력설 아니면 유추적용설로 우리가 보상을 하는 논리로 우리 가잖아요. 그렇죠? 간접손실 보상은 대체적으로 직접 효력보다는 유추적용설 관점으로 이렇게 논리가 가고 있고요. 현행 법제에서도 토지보상법뿐만 아니라 각 개별 법령의 관계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실무에서도 실제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가 원전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좀 했었는데 원전에 여기서는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분야의 전문가 그분이 법학 박사이시면서 현직 교수고 어업보상의 전문가예요. 그냥 원전에서 이게 원전을 돌리잖아. 그 냉각 하면 이제 이게 냉각수라 그러지 냉각수. 이게 냉각수가 돌리잖아. 그러면 이걸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물이 이게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 뜨거운 물이 이게 쏟아져 나오면은 냉각 시킨 다음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면 이 인근의 어장이 다 죽어버려, 어장이. 그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어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요게 최근에 논문이 몇 개 나온 게 있어. 그쵸?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원전에서 냉각수가 잡아 돌려가지고 그 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 대표적인 간접손실 보상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제가 논문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내려다가 그러면 이제 다 쓰러져 버리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안 냈고 저런 게 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원전을 잡아 돌렸을 때 그 원전에서 냉각수들이 원전 돌리면서 냉각수가 나와가지고 그 어업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공익사업 시행지구밖에 간접손실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런 거는 알고 계시면은 그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그 논리를 맞추면 되잖아. 그치? 이 논리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이 쓰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내용상 하자, 뒤에 거는 절차상 하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하자는 치유가 되느냐, 안 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토지가격 기준표가 잘못돼가지고 내용상 하자가 생겼는데 그 내용상 하자가 뒤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때리게 됐는데 그 내용상 하자는 그럼 치유되느냐? 정답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해당 사안에도 그 내용이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자기 땅이 5,000제곱을 소유한 갑은 시장이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 결정함에 있어서 문제를 잘 읽어봐요. 부동산가액공시법에 따라서 토지가격비를 고려하지 않았다. 자, 개공을 도출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도출하는데 요거를 도출하려면은 표준지에다가 곱하기 토가비를 해가지고 요거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도출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과천시장은 토지가격 비준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 이거를 고려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그렇죠? 고려하지 않은 게 사실이야. 그 위법한 거지 이거는. 무슨 위법이야? 이 내용상 하자다. 내용상 하자. 근데 이제 개공의 전체적인 어떤 이거를 일부 학자들은 전체적인 개공의 이게 도출 과정으로 보면 어째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이건 이제 절차의 하자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절차의 하자로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 토가비를 딱 찍어가지고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내용상 하자로 딱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절차 하자를 생각해봐. 앞에도 절차 하자 내고 뒤에도 절차 하자 내고 이상하잖아. 그치? 당연히 앞에 건 내용상 하자, 뒤에 건 절차상 하자.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를 항상 문제를 보면서 우리 시험 문제는요, 실무이론 복교 교수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무 문제를 딱 받으면은, 올해 복귀 문제는 뭐가 나오겠다. 이 느낌이 딱 올 수가 있어. 그죠? 실제로도. 이론이나 실무 같은 경우 딱 받아보면은 복귀가 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느낌이 딱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5항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토지에 대한 개봉시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여기서 뭐 특별하게 그 다음 절차에서는 뭐 잘못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토가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내용상 하자로 위법한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에서 이건 이제 첫 번째 갑의 경우 그렇고, 자, 을의 경우는 자신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산정지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정지가 검증. 이거는 뭐예요? 이게 도면검증이죠? 도면검증입니다. 자, 도면검증인데 이거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유를 주장한다. 근데 이 을의 주장이 있자, 이런 주장이 있자 어떻게 돼요? 바로 검증을 보완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치유인데요. 하자의 치유. 이게 이제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유가 행정쟁송 제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을이 검증 절차 위법을 이유로 계속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그 방법과 인용 가능성. 자, 그 방법과 인용 가능성 물어봤죠? 그러면 자, 이게 처분, 그쵸? 처분입니다. 이 처분이니까 우리가 처분의 공정력을 깨는 거는 어떻게 돼요? 취소 소송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보면 무효등,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두 개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항고소송의 그 제소기간 빼고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요거 빼고는 다른 내용이 똑같아요. 대소원 정기간 피지에서 제소기간만 제한 안 받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제기하는 그 방법, 인용 가능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위법 여부를 도출해내는 거죠. 위법 여부를 도출해내는데 여기서는 산정지가 검증에 대해서 이게 절차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보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의 하자, 그 다음에 요거는 치유 가능성, 그렇죠? 치유 가능성까지 논리를 펼쳐서 치유가 됐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인용 가능성에서 이거는 안 되고, 안 됐다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인용 가능성에서.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출제가 될 때 약간 뉘앙스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냉정함을 좀 찾아보고, 약간 긴장감을 약간 좀 내려놓은 다음에, 이거는 어떤 토지가격 비준표에 직접적인 법령 보충 행정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이다. 내용상 하자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절차상의 부분이구나. 절차상 하자 치유했을 때, 나중에 위법하다 했을 때 주장을 하게 되면 치유가 인정되게 되면, 이거는 인용되기 어렵겠다. 이런 이제 논리를 착착착 이렇게 디시전 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논리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규정 우리 10조 개별 공시가 이거는 사실은 시험장에서도 막 주기는 합니다만은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3조, 10조 이거는 거의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이제 이게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죠? 절차상 하자는 어떤 거다? 뭐 의견 청취라든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대표적인 이제 그 절차상 하자 이런 논리가 있고 비교 표준지를 잘못했거나 토가비를 잘못 적용했거나 그렇죠? 가격 조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토지값을 적용하지 않고 지가를 산정했거나 그 다음에 위산 오기가 명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내용상 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